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3강입니다. 그런데 향교라든지 성균관에서 계시는 그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자 교육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통 문화 계승과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한자 교육을 하자고 어느 정도 주장하셨습니까? 향교나 성균관 앞에 프랭카드를 걸어서 한자 교육을 정상화하자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추위 양국과 유도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자는 밀추, 밀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밀추, 밀퇴. 사람의 손이 있고 쇠를 민다, 쇠를 가게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천거할 추자라고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요 위자는 자리 위자인데 제왕의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왕의 자리를 천거하고 또 양국, 사양할 양자, 사양한다는 건데 이것도 넘겨준다는 뜻이 있죠. 넘겨줄 양자, 나라를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위 양국이지만은 양국 추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천자문은 앞뒤로 두 자씩 앞뒤로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잘 살펴야지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양하고 나라를 밀어주고 제왕의 자리를 천거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유와 도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는 순을 이야기합니다. 도당은 요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글자를 보면서 순임금과 요임금의 이 글자를 보면서 바로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일생과 관계되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라는 것은 이것이 흙을 많이 쌓았다는 그 뜻입니다. 높을요. 자, 흙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우뚝할 올. 그러니까 요임금이 옛날에 당시에 했는 일이 뭐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흙을 엄청나게 높게 쌓았다는 그런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순임금은 누구냐? 순임금은 요임금의 말씀을 듣고 아마 나라를 선양받을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위의 것은 손톱조, 손톱조는 손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손을 많이 움직이고 집 안에서는 발을 많이 움직였다. 이런 뜻이 되지만은 순임금은 요임금의 뜻에 따라서 손과 발을 많이 움직여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보고 순이라면 내가 나라를 양보하고 자리를 천거해야 되겠다. 제왕을 시켜도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순자의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어기어질천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왼쪽에 저녁 석자처럼 보이는 요것도 발의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을 과자 요것도 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이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춤출 무자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집입니다. 집에서 왼발 오른발이 움직이니까 이게 춤추는 것이 됩니다. 또 집을 지어놓고 불을 질러버리니까 타버리고 없다, 없을무 이렇게 하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괜히 다른 뜻을 가져와서 설명하면 오히려 배우는 학생들이 더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큰 옥편에는 이 글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정자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연화발, 불화자, 불이 하나, 둘, 셋, 넷 이어져 있다. 그래서 연화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추위, 임금의 자리, 요 임금이 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생각했어요. 참 성실하게 자기 말을 잘 듣고 치수 사업에 열심히 했던 수운에게 자리를 물려준다는 겁니다. 또 넘겼다. 양국, 사양할 양자지만은 넘겨줄 양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넘겨줄 양, 나라를 넘겨줬다. 이것은 제왕의 자리를 청거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밀어줬다는 거죠. 제왕의 자리를 요임금이 수운에게 밀어줬다. 그리고 나라를 넘겨줬다. 뭐 양국 추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는 요임금을 말하고 도당은 수운임금을 말하고 도당은 요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 관계로서는 도당 유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이하기로는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앞뒤를 바꾸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있을 유자는 이것은 사람의 손입니다. 이것을 옆으로 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왼손자라고 하죠. 왼손자. 그런데 왼손과 오른손의 구분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롤인데 육다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유자를 손에 고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슬유자라고 거의 대부분 한자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슬유자의 부수가 바로 뭐냐? 육다롤이 아니고 그냥 다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하고 부수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 다음 우자는 근심우, 땅 이름 우, 수운임금이 살았던 땅 이름이고 수운임금이 나라 이름을 정한 것도 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심할 우, 기쁠 우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범호 밑이라고 하죠. 부수 이름은 범호 밑. 범 아래에 있습니다. 범 아래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나라 오, 성오, 사람의 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성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땅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땅 이름 오 이렇게 되는데, 이 오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은 입입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것은 뭐냐? 고개를 돌릴 측, 그러니까 머리 기울일 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큰 대자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 성을 가진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한데 이 오자에는 오나라 오, 성오, 땅 이름 오도 있지만은 떠들썩할 오의 뜻이 있습니다. 떠들썩할 오. 그러니까 떠들썩할 오자니까 시끄러울 오입니다. 시끄러울. 오시성을 가진 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오시성을 가진 분이 여러 사람 속에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게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성을 가진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오시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머리를 기울여 가지고 돌려 가지고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머리를 돌려가 말을 한다. 또 다른 말을 해대니까 떠들썩할 오, 시끄러울 오가 됩니다. 그래서 범 밑에 떠들썩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이 근심할 우라고 이렇게 새기기도 합니다. 근심할 우. 또 땅 이름에 사용되기 때문에 땅 이름 우. 나라 이름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 이름 우. 이런 뜻이 새겨집니다. 도자는 질그릇 도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질그릇 도자입니다. 자, 요게 요 글자가 장군부라고 합니다. 부수 이름이 장군부. 이것은 배가 볼록하고 그 주둥이가 좁은 그런 똥장군이 같은 그런 뜻인데 이것을 장군부라고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귀중한 도자기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싸고 있다. 그래서 도자기, 요. 그런데 이것이 왼쪽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왼쪽에 있을 때는 요거는 언덕부라고 합니다. 언덕부. 공자님이 태어난 곳이 곡부라고 하죠. 곡부. 구불곡 언덕부. 그래서 이것은 흙무더기를 많이 쌓아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좀 언덕부니까 좀 높다. 높은 곳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질그릇 도자가 언덕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언덕에서 좋은 흙을 캔다는 겁니다. 캐가지고 장군부 이것을 만든다. 질그릇을 만든다. 또 질그릇을 만든다는 자체는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을 둬야 한다 할 때 이 둬야 할 야자가 된다. 둬야 할 도. 이것이 인격 도야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당자가 있는데 당자는 당나라를 건국한 임금이 자기 나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것을 당나라라고 자기 나라 이름을 지었을까? 자, 이것은 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도 있고 창고라는 뜻도 있고 이 온 천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글자인데 이것을 합니다. 엄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 집이라는 뜻입니다. 호자도 지게호, 집호자니까 두 글자를 다 음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하나가 없는 것을 없으니까 민음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는 왜 당나라를 이렇게 사람들이 건국을 한 이세민이가 당이라고 했을까?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모양을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입구를 붙이면 됩니다. 이 당나라는 임금군이 그 세운 임금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들어있다. 이것을 그냥 인근군으로 고대로 하지 않고 모양을 살짝 바꾸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터진 가루알이라고 합니다. 가루알자인데 터져 있다. 한쪽이 터져 있죠. 터진 가루알. 그래서 이 터진 가루알이 있으면 손의 뜻이 있습니다. 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삐침을 했습니다. 이 삐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에 삐침을 쥐고 있다. 손에서 삐침, 통치하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글자가 성윤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성자가 바로 이 성윤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호령을 한다. 손에는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입으로 호령하는 사람이 임금이다. 이렇게 새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자를 당나라에서 국호로 삼은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의양군, 나라를 넘겨주고 누구에게? 수훈이 열심히 잘하니까 요 임금이 수훈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나라만 넘겨준 것이 아니고 또 제위, 임금의 자리도 또한 넘겨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도당 요 임금의 일이고 수훈 임금의 역사와 관계된다라는 뜻이 바로 천자문에서 이 이제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